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CRL 수령에도 주가가 이제 부활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항소제약은 이제 머크의 17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 내용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1% 상승한 55,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관련되는 기사인데요. 바이오맥 집기에서 HLB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오늘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CRL 수령에도 부활한 HLB,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7일에 CRL을 맞고 이제 점한가를 이제 두 번 맞고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반등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이제 거래량 터졌고 한가였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갭업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반등세 흐름이 HLB 기준으로도 한 20% 정도 한가 기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단연코 눈에 띈 것은 HLB 그룹이다. 이번 주 들어서도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시장 전체에서 월요일 날에는 4위, 어제는 8위 정도를 했고요. 오늘은 전체 이제 거래량이 160만 주 정도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시장 전체 이제 거래 대금 관련되는 부분은 상위에서는 지금 좀 내려와 있는 거죠. 어제까지는 8위, 월요일 날에는 4위,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정치 테마 관련되는 부분, 아침에는 이제 구리 관련되는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 어떤 시장 어떤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FDA로부터 CRL을 두 번째 이제 수령하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작년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금요일도 일단 보였고요. 그리고 이 3일 만에 HLB 그룹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에서 8,000원대니까 60% 이상이 일단 올라가고, 이것도 작년도에도 테라피틱스는 급락하고 난 다음에 5,000원권에서 80% 가까이가 2주 만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가장 강한 것은 뭐 테라피틱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리보제닉 캄릴주마 병용 간암 1차 치료제로 FDA에 다시 이제 도전하게 되면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홀드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FDA로부터 두 번째 이제 CRL을 수령하면서 21일 지난 금요일에는 주가가 HLB 생명과 HLB 제약은 하한가였고, 나머지는 갭다운 양봉 흐름을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계속된 게 기사 내용을 보면요, HLB 그룹주들은 국내 증시 11개 기업이 일단 상장되어 있는 상태고,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CRL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에 새벽에 이제 유튜브에서 한 2분 가량 진양훈 회장의 발표 이후에 오전에 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작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뭔가 신속하게 타임라인까지 공개하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그 IR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시장 대응 자체가 굉장히 작년보다는 좀 스피디하다. 그리고 5월 중에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그 이제 선행 단계가 이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FDA가 뭐라고 이제 답변한지 따라서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준비가 되는 대로 사실은 리서브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어떤 상황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는 FDA의 어떤 답변에 따라서 일단은 달라지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뭐 변동폭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회사의 어떤 반응들은 굉장히 스피디하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일단은 첫 번째 한가 부분들 이후의 어떤 반응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뭐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중 관련되는 갈등의 프레임은 뭐 팩트로 회사도 여러 번 소개했고, 어제 IR 자료에 나왔던 부분을 통해서도 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록트리즈라든지 뭐 티슬레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뭐 프레임 관련되는 부분 크게 영향을 뭐 주진 않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자 간담회, 그 다음에 자사 블로그에다가 CRL 사유를 파악하면,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폼 483에서 3개가 나왔고, CFA 한 번을 하고, 그 답변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 답변을 항서제약의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답변해야 될지를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요 과정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의 미팅을 요청하면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럴만하다고 인정해주면 레터를 보내줍니다. 언제 만나자. 그러면 뭐 이게 온라인이든 직접 가서 만나든 만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인데 거기에 특별한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리서브션 과정을 했는데 이제 OS 값 업데이트 하면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9월 정도에 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그거였고 이번에 CRL에서도 작년하고 다른 거는 비모에 관련되는 부분은 NAI로 작년 11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이야기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OS 값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클래스 2가 나오면 뭐 자문위 개최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이번에 CRL에서도 OS 값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뭐 없거든요. 이미 뭐 학회에서 발표됐던 부분들이니까 결국 심플하게 보면 이제 캄넬리주맙의 CMC만 이제 끝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이제 문제가 되기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을 또 반영한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이런 타임라인은 이제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공격적으로 스피드하게 잡았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어긋남이 없이 이후에 그러니까 4월달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들이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지 그리고 7월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1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리서브미션을 하더라도 그 결과 발표에 또 한 달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 자체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 연내 뭐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뭐 중립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연내에는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고 좀 더 늦어지면 내년 뭐 초 이렇게까지 보시면서 타임라인을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중 갈등 관련되는 부분 2, 3년간 뭐 이거는 23년도부터 준시바이오 사이언스의 록트루지가 승인을 받았고 24년도에 이제 베이진사의 티슬리주마비 또 허가를 받았고 올해도 이제 정책 확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뭐 미중 갈등 영향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 다 했으면 이제 이게 뭐 프레임 맞는데 유독 이제 리보세인과 캄넬주맙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언론들의 이런 프레임 기사들이 정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7월 허가에 관련되는 부분은 클래스 1으로 작년에도 이제 클래스 1이 된다고 하다가 이제 사실 10월 달에 클래스 2가 되면서 6만 언더로 이제 떨어졌던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뭐, 폼 483에 3개 나왔고, 이제 CFP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클래스 1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더라도 이 모든 결정들은 사실 FDA가 하는 거기 때문에 FDA 결과를 보고 푸드파 골데이터가 어떤지를 보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미 이제 한번 겪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그리고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 최장 2개월. 그러니까 베스트 클래스의 부분과 기본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라인들을 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타임라인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머크는 이제 독일 머크가 있고 미국 머크가 있는데요. 왜냐면 독일의 머크가 본래 가장 오래된 제약사잖아요. 1600년대에 뭐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새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인수되면서 만들어진 게 머크인데, 그래서 표시 자체를 독일에서는 이제 그게 머크고 국내에서 할 때는 이제 미국의 머크인데 이게 해외로 뭐 이야기할 때는 MSD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머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서제약 같은 경우는 독일 머크하고도 하고요. 미국 머크하고도 라이센스 아웃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뭐
지금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라든지 여러 이제 그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능력은 계속 이제 진일보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임상 비용이 싸고 인종이 뭐 다양하고 그런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가 나와서 괜찮으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중국 쪽 관련되는 약물 관련되는 부분 관심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크와 17억 달러잖아요. 그러면 뭐 규모 자체는 2조가 넘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반환 의무가 없는 게 2억 달러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10% 이상의 그 업프론트 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 기술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R&D 능력은 굉장히 알아주고 있다. 근데 다만 제조 능력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FDA, 뭐 이번에 보시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항서제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어야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HRS5346 같은 경우에는 심장발작 뇌졸중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여기 보면 지질단백질이라는 게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 좀 쉽게 생각하면 지질단백질이 리포프로테인입니다. 프로테인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앞에 리포가 들어가 있으니 이게 뭐 지질이다. 그러니까 지질하고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뭐 생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혈액 안에 보게 되면 몸 안에서 뭐 만들어지든 밖에서 이제 음식으로 흡수하든 이 여러 이제 그 지질 관련되는 뭐 중성 지방 관련되는 부분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이런 게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세포벽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도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 에너지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지질이다 보니까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지질 단백질인데, 이게 모양이 구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으면 몸 안에 이제 혈중에 이런 어떤 지질 단백질 자체가 많이 쌓여버리면, 혈관벽에 많이 이제 축적되면, 이게 이제 운반하는 게 콜레스테롤 뭐 이런 중성지방이니까, 그럼 콜레스테롤하고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벽에 축적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혈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유전적 요인으로 이 지질 단백질 관련되는 이제 수치를 보고 연관해서 이 HRS53 뭐 46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머크가 관심을 가지면서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쪽을 제외한 개발권,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서 임상을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니까 추가적인 부분들 뭐 3상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조권, 그 다음에 판매권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권까지 먹고 가져가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성공하면 이제 항서제약은 이제 로열티를 받는 어떤 이런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뭐 비즈니스 와이어에서도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항서제약에는 주가가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금요일날 이렇게 빠질 때 한 3.5% 이상 빠졌는데, 이 부분들을 거의 다 메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캄넬리주맙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항서제약은 오히려 그 주가를 금요일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공매도 거래는 471주 정도,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275만 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한가 맞고 월요일날 갭이 오니까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은 매수가 되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암보다 체결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